자, 이제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둘로 나누면 남자와 여자로 분류가 되듯이 물질들을 구성하는 애들, 그러니까 성분을 둘로 나누면 역시 두 가지, 금속과 비금속 이렇게 구분돼요. 그러니까 물질의 세계랑 인간의 세계랑 유사한 점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인간의 측면에서 얘를 많이 설명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금속과 비금속이니까 얘네들의 항상 우리 공부가 뭐야? 이런 거 나오면 제일 먼저 어떤 개념이 나오잖아요. 제일 먼저 정의, 그 다음에 종류, 그런 종류가 몇 개 있어. 이 전문가들은 얘기를 항상 어떻게 얘기하냐면 뭐뭐라는 게 있는데 얘네들을 분류하면 항상 그렇게 얘기가 시작이 돼요. 잘 들어보세요. 뉴스에서 뭐 전문가들 나와서 얘기를 하면 종류가 나요, 종류가.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종류들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아시겠죠? 먼저 공통점 말고 금속과 비금속의 차이점을 하기 전에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 그걸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 뭐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성이 달라요. 내가 그러고 답변 들으려고. 자, 또 뭐 있을 거야 그럼? 염색체가 달라요. 그런 거 안 하지. 이런 답변도 들은 적이 있어요. 서서 싸고 앉아서 싸요. 너무 상큼한 답변이야. 근데 한 남자애가 쌤, 저는 앉아서 싸는데요? 이러는 거야. 엄마가 때렸다는 거지. 변기에 찌린다고. 실질적으로 사서 그러니까 앉아서 싸는 사람들 많아요. 성인들 중에도. 한심한 새끼들이지. 아유. 자, 어떻게 쌉니까? 아, 서서 쌉니까? 훌륭하신 분이. 좀 전에 이 말은 서서 싸냐 앉아서 싸냐로 남녀를 구분 못한단 말이지. 남자는 키가 크고요, 골격이 크고요. 여자 중에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데. 여자는 이쁘고요. 남자 중에 이쁜 애들 많죠. 그렇죠?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데 하여튼 재수없어. 자,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은 전 이렇게 생각을 해. 남자는 출산을 할 수가 없어. 그렇죠? 이 리액션 봐봐. 토를 달 수 없죠? 남자는 출산을 할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뭐 수술을 하잖아요, 요새. 성전환 수술하는데 그래도 안 되죠. 그렇죠? 안 되는 거야. 아니, 따지고 들면 안 돼. 하여튼 어떤 인간이 아기를 출산했대. 걔는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란 말이지. 금속과 원소도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면 금속 원소의 성질은 잘 들으셔야 돼요. 금속 원소의 성질은 전자를 이루려는 성질이 있어요. 이 말을 우리가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죠. 금속이라는 애는 절대 전자를 얻지 않아요. 전자를 절대 얻지 않고 금속이라는 애는 이루려고만 해요. 이게 금속 원소의 성질이에요.
자, 이거를 우리가 화학적 언어로 써봅시다. 이거 한글이잖아, 한글. 화학적 언어로 써보면 금속을 영어로 뭐라? 근데 금속을 영어로 빼놨어. 왜 영어로 빼놨지? 금속을 영어로 뭐라 그래? 이제 여기서 나오지. 경력경쟁직에 잘 도전하셨습니다. 영어가 없잖아, 약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메탈이라 그러면 메탈. 그러면 전자를 잃는다. 이거를 화학적 언어로 표현하면 잃는다라는 거니까 마이너스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자를 우리가 일렉트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잃는다. 이렇게. 보통 이렇게. 이렇게. 근데 우리 화학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해요? 일종의 여러분을 이항을 시킨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잘 보세요. 얘는 어떤 전기를 띠고 있어요? 중성이죠. 그러니까 이 화살표 왼쪽이 반응물이거든요. 화살표 오른쪽 생성물이에요. 그럼 반응물이 중성이잖아요. 전기죠. 그러니까 생성물도 어떻게 돼야 돼? 중성이 돼야 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자, 밑에 거를 우리가 화학적 언어로 표현하면 얻는다니까 이렇게 써요. 이렇게. 그럼 그 결과물은 어떻게 돼야 돼요? 얘 중성이고 여기 마이너스 1이잖아요. 생성물도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이렇게. 그런데 이런 일 자체가 벌어지지 않아요. 금속이라는 애는 전자를 모호하려고만 하기 때문에, 잃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자, 비금속은 이렇게 돼 있어요. 화학은 항상 뭐만 하면 돼요? 반만 하면 돼. 비금속은 난메탈이라 그래요. 이렇게. 이제 여기 뭐라고 쓰면 돼요? 자, 전자를 잃으려는 게 금속이니까 비금속은 전자를 얻으려는 성질이 있어요. 자, 부정물을 만들면 얘는 절대 전자를 잃지 않는다. 자, 화학적 언어로 표현을 하면 우리가 금속을 이니셜로 라지 M이라 그러면 비금속은 X로 표현해요. 이렇게. 얻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잃지 않는다. 이렇게.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금속은 전자를 잃으려는 성질이 있고 비금속은 전자를 얻으려는 성질이 있다. 자, 이제 다음 얘기는 뭐냐면 왜 비금속이라는 애는 전자를 얻으려는 성질이 있을까 이런 얘기. 왜? Why? 자연과학에서는 why, 왜가 중요하죠. 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 수업을 앉아서 들으시겠습니까? 서서 들으시겠습니까? 앉아서. 아하, 앉아서 듣겠답니다. 왜 앉아서 들으시는 거죠? 그래요. 집중력도 더 거창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얘기하십시오. 편합니다. 편하대. 자, 들었지? 자, 왜 앉아서 수업을 들으시겠습니까? 편하니까. 금속한테 물어보면 야, 너는 왜 전자를 잃으려고 그래? 그러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나는 그게 편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편해. 자, 편해. 생활적인 용어잖아요. 자연과학적으로 멋있게 쓰면, 표현하면, 아까 이분이 아까 뭐라고 그랬더라? 집중도 잘 되고 뭐 그랬잖아요. 멋있게 표현하면, 난 그거 안정한 거야. 난 그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연과학에서 안정하다는 말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편한 거구나. 그러면 안정하다는 것에 대한 기준이 뭐냐는 얘기지. 어떤 상태가 돼야 안정한 거냐. 그거 판단하는 게 에너지입니다.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정규교육 과정을 마치셨으니까 고체, 액체, 기체가 있어요. 이 셋 중에 가장 안정한 상태는 고체, 액체, 기체 중에 어떤 상태인가요? 허허, 잘하시네. 그러면 고체, 액체, 기체 중에 에너지가 가장 많은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요? 기체예요. 결론이 나왔네. 가장 안정한 상태라는 것은 에너지가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그 상태예요. 그런 상태가 안정한 상태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불안정해. 미치고 팔딱 뛰겠어. 내가 안정화되고 싶어. 난 어떻게 해야 돼?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돼? 에너지를 방출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어렵지 않죠? 존나 중요해. 자연과학에서 안정하다, 우리 화학이니까 물질이 안정하다라는 개념은 에너지가 낮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많이 방출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많이 방출해서 내가 에너지가 낮아진 상태가 안정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 에너지가 낮아진다 이런 개념이 연력학이라는 거거든요. 이거 들어보셨죠? 근데 이게 그렇게 최근의 개념이에요. 최근의 개념이라는 게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 이쯤 되거든요. 여러분 지금 2023년에 사시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건 좀 전에 얘기했던 1800년대 후반, 1900년도에 정립되는 화학이에요. 그러니까 위생이나 환경보건처럼 개정이 되고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알겠어요. 이미 정립이 됐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했었느냐가 그 밑에 나와 있는 옥텟 규칙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화학에서는. 자, 옥텟 룰이 이거예요. 자, 영어로 옥텟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이 OCT가 8을 뜻해요. 8을. 문어를 우리가 옥토퍼스라고 그러죠. 그게 발가락이 몇 개 있는 애예요. 8개 있는 애. 그러니까 이 옥텟 규칙이라는 것은 8과 관련된 얘기고, 그 다음에 룰이 뭐예요? 규칙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규칙에 대응되는 말이 뭐죠? 법칙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법칙 뭐 있어요? 뭐라고요? 그렇죠. 만유인력의 법칙. 법칙은 영어로 law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옥텟 규칙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왜 옥텟 법칙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지. 규칙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규칙과 법칙의 차이점. 법칙은 예외가 없어요. 얘는 예외가 없다. 그럼 규칙은 뭐예요? 예외가 있다라는 얘기. 그러면 옥텟 규칙이라는 것은
체외각 전자 껍질. 이제 모르는 말이 나오는데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전자 수가 8개가 되면 안정해진다는 규칙. 이게 옥텟 규칙이에요. 자, 전자 껍질이라는 말은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하는 거고, 이 체외곽이라는 말은 가장 바깥, 어디로부터? 핵으로부터 가장 멀리에 있는, 그러니까 핵으로부터 가장 멀리에 있는 전자 껍질의 수가 8개가 되려는 성질이에요. 되려고 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걸 가지고 금속과 비금속을 판단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자, 밑에 얘 그림을 보세요. 얘가 나트륨이에요. 지금 우리는 나트륨이 금속인지 비금속인지 몰라요. 이거를 옥텟 규칙에 따라서 판단을 해보면 이런 얘기예요. 요게 지금 전자수거든요. 전자수가 총 몇 개예요? 11개죠. 따라서 양성자도 몇 개예요? 11개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전자 껍질이에요. 얘 전자 껍질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핵이니까 하나, 둘, 셋. 얘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전자 껍질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체외각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럴 때 이제 이걸 보고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한단 말이죠. 지금 얘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있나요? 이런 얘기. 옥텟 규칙이 뭐예요? 8개가 되면 안정하다 이런 얘기. 만족해요,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얘는 불안정한 상태다 이런 얘기. 얘가 안정해지기 위해서는 다시 얘기해서 체외각 껍질의 전자가 8개가 되기 위해서는 2가지 방법이 있더라. 첫 번째, 지금 체외각이 하나니까 몇 개 얻는다. 두 번째, 하나 잃는다. 그렇죠? 여러분이 얘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잃는단 말이에요. 잃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1호 나트륨은 뭐예요? 금속이다. 중요한 건 금속인데 나트륨이라는 애는 안정해지기 위해서 전자를 몇 개 잃어요? 하나 잃는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명심하죠. 그게 중요해요. 왜 하나 잃어요? 체외각 껍질의 전자가 몇 개니까. 하나니까 하나 잃는다. 그러니까 나트륨은 여러분 이제 기억해야 될 게 나트륨은 금속이에요? 비금속이에요? 금속이에요. 전자를 잃겠죠? 몇 개 잃어요? 1개 잃어요. 쌤, 나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 하나 더 잃고 싶어. 2개.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된다. 아시겠죠? 따라서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됐어요. 하여튼. 자, 마그네슘. 얘 금속이에요? 비금속이에요? 금속이에요. 전자 잃겠죠. 얘는 몇 개 잃어야 돼요? 2개 잃어야 돼. 얘 하나 잃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먼저 쓰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얘랑 이렇게 표현이 있는데 이게 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하를 나타낼 때는 앞에 숫자를 먼저 써야 돼요. 자, C에 얘 염소죠. 자, 체외각 껍질의 전자가 지금 얘 몇 개 있어요? 7개 있어요. 옥텟을 만족하지 않아. 2가지, 7개 잃거나 하나 얻거나.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 얻어요. 중요한 건 염소라는 애는 금속이에요? 비금속이에요? 비금속. 몇 개 얻어요?
한 개 얻는다. 쌤 배고파요. 저 2개 얻고 싶어요. 돼, 안 돼? 절대 안 돼. 얘가 산소거든요. 자, 체외과 껍질의 전자가 6개 있어요. 그러면 얘는 비금속이고 전자 몇 개 얻어야 돼요? 2개 얻어야 돼요. 이렇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얘가 탄소거든요. 얘는 껍질이 2개예요. 하나 있고 2개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나요? 안 하죠. 4개밖에 없잖아. 그럼 얘는 금속이냐 비금속이냐 이런 얘기. 얘는 잃을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에 대해서 여러분이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 아시겠죠? 탄소는 비금속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옥텟 규칙으로 모든 금속 원소를 설명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이 거기서 왜 설명 못하죠? 파고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우리는 화학이라는 학문을 배우는 게 아니고 화학이라는 과목을 배우는 과목. 그것도 7급이 아니고 몇 급. 9급과 관련된 화학 공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너무 깊이 있게 파고들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런 거는 여러분이 고민하면 돼, 안 돼? 안 되고 저한테 질문을 하시고 이거는 수험과 관련이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거기서 끝. 아시겠죠? 쓸데없이 에너지 낭비하시면 안 돼.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기율표 얘기가 나옵니다. 주기율표는 다들 뭐 들어보셨죠? 이 주기율표가 뭐냐면, 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원소의 종류가 113가지인가? 제가 학교 다닐 때 근데 지금 좀 더 생겼을 거예요. 하여튼 100가지가 넘어요. 그거를 분류를 해야죠. 어떻게 분류해요? 금속과 비금속으로 분류하고 그 다음에 금속이라면 금속은 전자를 뭐 한다고요? 잃잖아. 잃는데 하나 있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2개 있는 애들도 있을 거고 3개 있는 애들도 있을 거고 그런 애들을 정리를 한 게 바로 뭐예요? 주기율표예요. 아시겠죠? 자, 오른쪽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밑에 주기율표가 있지만 이런 줄이 있고 그렇죠? 이렇게 세로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로줄을 이걸 또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 아, 나 진짜. 가로가 뭐예요? 주기예요, 이런 거. 주기라 그러고 요 세로줄을 뭐라 그래요? 진짜 이거 진짜 헷갈리는 사람 많다니까. 아유 확시. 이거 헷갈리면 끝이야, 끝. 아까 8 곱하기 7이 뭐라고요? 쌤 잠깐만요. 55?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주기율표의 족과 이게 틀리면. 자, 그러면 이게 주기잖아요. 얘는 2주기, 3주기 뭐 이런 거고 이게 족이거든요. 1족, 2족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사이에 3에서 12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나중에 그 다음에 이게 13 이렇게 돼요. 13족, 14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의 주기율표는 몇 주기예요? 7주기. 몇 족? 18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시험 문제는 이런 거지. 현대의 주기율표는 8주기, 18쪽이다. 맞아요? 틀려요? 이런 거 틀리면 돼요? 안 돼요? 자격이 안 되는 거야,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이 자료를 숫자 하나하나가 다 시험 문제라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글자 하나하나를 뼈에 새겨야 되는, 뼈에. 어디에? 뼈에! 어디에 새겨야 된다고요? 뼈에. 현대의 주기율표는 7주기,
18쪽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게 이제 여기다, 여기 정도, 여기에. 그럼 이 주기가 뭘 나타내는 거냐? 이런 얘기지. 2주기와 3주기의 차이점이 뭐냐?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주기는 전자 껍질 수를 말하는 거야. 수를. 어머 2주기야. 전자 껍질 수 몇 개예요? 2개지. 3주기야. 3개죠. 그래서 어쩌라고? 원자는 무슨 모양이죠? 동그란 구 모양이. 2주기 애가 크겠어요? 3주기 애가 크겠어요? 나트륨이 크겠어요? 칼륨이 크겠어요? 아니 뭐 어떻게 잘 알지? 재미가 없어. 이게 틀려야 구박을 하고 뭐 이래야 좀 낙이 있는데 이거 다 맞춰버리니까 재미가 없네. 다시 지금 중요한 말 했다니까. 우리가 주기를 알아야 되는 건 그 주기로부터 원자의 크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크기를. 재미없어. 씨. 원자의 크기. 저는 사이즈라는 표현을 좋아해요. 몇 사이즈 입으세요? 그런 걸 많이 하죠. 그 사이즈. 이렇게. 주기를 가지고 우리가 뭘 알 수 있다고요? 사이즈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나트륨이 크니 칼륨이 크니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그 말은 나트륨과 칼륨은 몇 주기 N이를 묻는 거랑 똑같단 말이지. 모든 시험 문제는 주기율표에 가 있다고. 그 다음에 족. 족은 뭘 알려주는 거냐면 체외가 껍질에 전자수를 알려주는 거예요. 전자수를. 1족 이러면 체외가 껍질의 전자수가 몇 개다? 1개다. 그럼 문제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니까. 얘는 금속이겠어요? 비금속이겠어요? 그렇죠. 금속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얘는 전자를 몇 개 잃어요? 1개 잃는다. 그렇게 힘들지? 재미도 없고 이게 좀 구박을 해야 낙이라는 게 생기는데 아니 강의를 다 듣고 쳐와가지고 그냥 헛소리도 하고 막 이래야지 재밌는데 재미가 없네. 그러니 이족이야. 걔는 그러면 금속이에요? 비금속이에요? 2개 잃어야 되잖아요. 금속이고. 문제는 13족이잖아요. 족이 10을 넘어가. 그러면 이제 이거는 우리 표현상의 문제인데 여러분 이게 장주기, 단주기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런 거 우리가 10이 넘어가는 거를 장주기 주기율표라 그래요. 몰라도 돼요? 중요한 건 13족이면 체외가 껍질에 전자수가 13개가 있는 게 아니고 10을 뺀 3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 우리 몇 쪽까지? 17쪽까지 있잖아요. 그럼 17쪽이면 체외가 껍질에 전자수가 몇 개예요? 7개. 금속이에요? 비금속이에요? 몇 개 얻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 이름이 뭐죠? 금속이에요? 비금속이에요? 비금속이에요. 전자 몇 개 얻어요? 2개 얻어요. 왜냐하면 얘가 몇 쪽이라서? 16쪽이라서. 그러니까 얘가 전자 2개 얻는 거를 우리가 뭐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주기율표를 통해서 알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주기율표를 이제 우리가 외워야 되는데 제가 주기율표 외워보세요 그러면 거만한 표정으로 이렇게 외운단 말이지. 수활리배, 풍탄질성, 씨발 이렇게 외워가지고 소용이 있어 없어요? 없단 얘기. 물론 중요하지. 중요한 거는 자 대답해 보세요. 3주기 17쪽. 네, 염소. 그렇지.
보세요. 아까 속도를 보세요. 8 곱하기 7. 56. 3주기 17조. 염소.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 차이. 여러분이 이렇게 하셔야 돼. 그러니까 자, 주기율표를 외운다는 것은 족과 주기의 위치를 알면 되는. 그거를 알아야 되는. 2주기 16족. 누구죠? 걔가 산소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아시면 돼. 아시겠죠? 언제까지 알아야 돼요? 오늘 저 문을 열고 집에 가기 전까지 외우셔야 해요. 아시겠죠? 이러면 이제 안 오지. 그래서 이제 이 밑에 주기율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다음 시간에 시험을 볼 거예요. 시험을 보면 퍼센테이지로 10명 중에 1명, 2명이 틀려. 그러니까 이거 다 맞아야 돼. 다 맞아야 되는데 한두 명이 한두 개가 틀려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합격하겠냐고. 절대 합격 못해요. 이런 것도 완벽히 못하는 사람이 사소한 거를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머리가 나빠서 못 외웠겠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소한 것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큰 걸 얻을 수가 없어요. 그거 아시죠? 제가 장담해. 여기 절반이 안 온다니까. 다음 주에 장담하겠어 내가. 선생님 아시겠죠? 왜 안 와? 시험 보기 싫어서 안 온다니까. 꼭 오셔서 아시겠죠? 시험을 보시고 여러분의 최종적인 목적은 염소라는 원소 기호를 보면 아까 화학이 물질의 화학이라며, 이 물질을 표현하는 게 이게예요. 이게 원소 기호잖아. 이 원소 기호로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 첫 번째 비금속. 두 번째가 3주기 몇 쪽이라고요? 17쪽이. 마지막이 얘 양성자수 몇 개 있어요? 10? 빨리 세라니까 그러네. 10 몇 개 있어요? 7개 있는 애. 이게 끝. 그것만 알면 돼. 그게 우리가 구구단을 외우는 거야. 알파벳이. 그걸 전제로 해야 다음 얘기가 진행이 돼. 그래야 얘기가 재밌어져. 무슨 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힘든 수험 생활을 하지만, 힘들지만 재미있을 수가 있잖아요. 나는 여러분이 힘든 수험 생활을 하지만 화학을 공부하면서 재미있게 화학을 공부했으면 해.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재미있을 수가 있어. 그 첫 번째 방법이 뭐라고요? 주기율표를 외우면 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주기율표, 지금 위에 뭐 있는데, 위에 이거 쓸데없는 거 있는데, 자, 이거는 뭐냐면 종마다 우리가 이름을 붙여놨어요. 자, 1조 원소 중 수소를 제외한 리나크, 얘를 알칼리 금속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1쪽에 또 다른 이름이에요. 이름. 1쪽이야 알칼리 금속이야 같은 말이고, 2족이 알칼리 토금속이에요. 요 토가 흑토자예요. 흑토자. 그래서 광물에서 뭐 주로 채취된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17족. 정말 중요한 족이에요. 그렇죠? 17족은 중요한 족이에요.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이제 이게 이제 이름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뭐라 그래야 되나? 통일이 되지 않았어. 얘는 플로린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얘는 염소라 그래. 그 다음에 얘는 브로민이라 그러고, 얘는 옛날에는 요드라 그랬거든요. 얘는 아이오딘이라 그래. 그러니까 얘는 영어로 안 해. 그 희한하지.
그렇잖아요. 얘는 이제 한글로는 불소라고, 한자로 불소, 염소. 얘는 한자가 없어. 하여튼. 그 다음에 영어로는 플로린, 클로린. 하여튼 그렇게 돼 있어요. 하여튼 이상해. 얘네들을 할로젠 원소라 그러고, 18쪽 헬륨, 네온, 아르곤. 얘네들을 비활성 기체라 그러고. 중요한 건 아니고 족에 따른 이름이다. 이름. 그 정도 아시면 돼. 자, 이제 주기율표. 이거 연습하실 때 이렇게 쓰면 안 돼. 수소 쓰고 헬륨 쓰고 이러면 곤란하다. 의미가 없다. 자, 여기서부터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디움, 세슘, 프란슘.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은 전부 다 체외가 껍질의 전자수가 몇 개라고요? 1개라는 얘기. 그 다음에 나트륨하고 칼륨하고 누가 더 커요? 칼륨이 더 크다고. 자, 이족은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 스트론튬, 바륨, 라듐. 13족은 붕소, 알루미늄. 여긴 필요 없어요. 14족 탄소, 규소. 이거 필요 없고. 질소, 인. 이거 필요 없고. 산소, 황. 여기도 필요 없고. 자, 17쪽.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여기 이제 AT, 아스타틴 뭐 이러고 있는데 이것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18쪽이 헬륨, 네온, 아르곤. 그 다음이 크립톤, 진원, 라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필요 없어요. 얘 때문에. 얘가 자주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주기율표를 보고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금속과 비금속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지금 요게 바로 뭐예요? 여기 있는 애들이 다 뭐예요? 금속이에요, 금속. 질문. 일족 원소는 금속 원소이다. 이거 틀린 거예요. 일족에 누구 있어요? 수소 있잖아요. 자, 13족은 비금속 원소들이다. 틀린다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나머지는 붕소부터 여기가 뭐예요? 비금속이. 따라서 이제 일족 애들은 금속이니까 전자를 몇 개 이래요? 하나 이래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온이 된다면 얘네들이 띄는 전하는 언제나 플러스 1이죠.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언제나 플러스 1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얘는 뭐예요? 2족은 당연히 플러스 2족. 그 다음에 13족에 알루미늄이 있잖아요. 알루미늄. 알루미늄은 금속이잖아요. 얘는 전자를 몇 개 이렇게 써요? 13족이잖아요. 그럼 체외가 껍질에 전자가 몇 개 있어요? 3개 있잖아요. 3개 잃는 게 나아요? 5개 얻는 게 나아? 잃는 게 낫잖아요. 얘가
이렇게.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4족, 15족인 애들은 전자를 잃거나 얻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일반화학 수준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다. 16족 전자 몇 개 얻어요? 2개. 얘는 1개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18쪽인 애들은 예를 들어서 네온 같은 경우는 체외과 껍질의 전자가 8개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잃어요, 얻어요? 잃지도 얻지도 않는 거야. 그렇죠? 아까 18쪽 이름이 뭐였어요? 비활성 그랬죠? 거기서 활성은 뭐예요? 전자를 잃거나 얻는 걸 활성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다. 얘 자체로 반응을 하지 않는 애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것 자체를 해피한 애죠. 해피한 애. 그러니까 화합물을 만들지 않아요. 그런데 아까 요거 우리 외우잖아, 요거. 얘는 화합물을 만들어요. 비활성 기체 18쪽 애지만 화합물을 만든다고. 왜요? 그 나중 얘기고. 하여튼 그래서 얘 이름이 진원이고 몇 쪽이라고요? 18쪽 애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0 이렇게. 그래서 주기율표 상에서 금속과 비금속, 그 다음에 당연히 족과 주기를 알아야 되고, 족과 주기를 아니까 이런 전화 수까지 다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원자 번호 1. 얘는 몇 개예요? 몇 번째예요, 리튬이? 3번이죠. 헬륨은 몇 번이에요? 2번 아니야. 그 다음이 누구예요? 리튬이죠? 3. 그럼 나트륨은 4, 5, 6, 7, 8, 9, 10, 11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리튬으로부터 여기까지 8개이죠, 8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3번 밑에 누구 있어요? 3번 밑에 누구 있어요? 11번이 있다니까. 11번이 누구예요? 나트륨이잖아요. 그럼 우리 나트륨 밑에 누구 있어요? 칼륨 있잖아요. 그 왜 걔 원자 번호가 몇 번이 돼야 되겠어요? 19번이 되는 거지. 당연한 거 아니야. 얼마 더한 거예요? 8 더한 거라고, 8. 그러니까 무대번호 외우지 말고, 그러니까 주기율표를 알면 다 알잖아. 그럼 이거 다 알 수 있죠, 여기. 2주기만 알면 4, 5, 6, 7, 8, 9, 10. 아유, 아래건 몇 번이에요? 18번이지. 라고 하면 안 되지. 화학 시간에는 18번 이렇게 얘기하셔. 아래거 몇 번이에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염소 몇 번이겠어요? 17번이라니까. 얘는 16, 15, 14, 13 이렇게 되는 거죠. 화학에서 중요한 족이 몇 족이에요? 17족이에요. 할로젠은 얘네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화학에서 가장 중요한 주기가 몇 주기예요? 2주기. 2주기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3주기도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얘가 2주기인지 3주기인지를 구분 못하면 똑인지 된장인지를 구분 못한단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얘 19 이렇게 돼. 얘 20. 원자 번호는 20번까지만 아시면 돼요. 밑에 거는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 여기 4주기. 요게 이제 수능과 일반화학을 구분하는 부분인데, 요 4주기가 이제 그 전이금속이라 그래서 아주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항상 킬러로 나오거든, 한두 문제가. 그러니까 잘 아셔야 되는데 그거 잘 알기 위해서는 얘네들을 잘 아셔야 돼요. 이것도 글쎄 얼개반에서는 굳이 외울 필요까지는 없는데 어차피 외워야 되니까 이번 기회에 다 외우세요. 스칸디움, 스티바크망, 철코니 구아. 몰라도 돼. 따라해 보세요. 스티바크망, 철코니 구아. 그리고 하면은 티타늄 들어봤죠? 바나듐, 스티바크망, 크롬, 망간, 철, 코, 니, 구, 아. 여러분 구리, 아연, 철은 많이 들어보셨죠? 철은 금속이죠? 얘네들은 다 금속이에요. 사주기 애들은 금속. 금속이니까 전자를 잃어요, 얻어요? 잃는다고. 그런데 얘네들을 왜 이렇게 따로 뽑아놨냐면 이런 얘기죠. 얘네들은 금속이지만 전자를 잃는 개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트륨 같은 애들은 우리가 몇 쪽이죠? 3주기 1쪽이죠. 전자를 언제나 하나 잃어요. 그런데 철은 2개 잃을 때도 있고 3개 잃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전이 금속이라고 해요. 이게 이 전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트랜지션, 그 다음에 이런 애들, 요거 위에 있는 애들, 얘네들은 전형 원소라 그래요. 이게 영어로는 티피컬 이렇게 돼요. 전형적인.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자를 잃는 개수와 얻는 개수가 정해져 있는 애들이 전형 원소고, 전위 원소 또는 전위 금속. 아직 전위 원소는 전위 금속밖에 없으니까 얘네들은 전자를 잃는 개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철이 몇 쪽이에요? 이거 씨발 멍청한 질문이란 말이지. 화학을 전혀 모르는 새끼가 하는 질문이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그걸 또 외운다 씨발. 아이고 니를 그런 짓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전위 금속이라는 것만 아시고 원자 번호만 외우면 된다. 21번부터 30번까지.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얘네들은. 얘네가 21번이고 얘가 아연이 30번이에요. 얘네들은 몇 쪽이에요? 이거 중요한 게 아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받았다니까. 바나듐 얘는 13족인데 왜 전자를 3개 안 잃나요?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이제 일주일 후에 보잖아요. 그때까지도 못 외운다 그러면 접어야지. 그렇죠? 빨리 접고. 환불 되나? 지금? 안 되나 이제? 어떡해? 일주일 줬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딱 어디에? 책상 앞에 붙여놔야죠. 화장실에 붙여놔야지. 그렇죠? 남자친구 사진 제끼고 그 위에 주기율표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화학이 재미없어져요. 재미가 없어요. 다시 말을 잘못했어. 재미가 있어야 돼. 그래야 화학 공부할 맛이 나가요. 그거의 첫 번째가 뭐예요? 주기율표. 자, 3주기 17쪽 누구라고요? 염소. 맨날 걔만 나와. 3주기 1쪽은 누구예요? 나트륨이야. 4주기 1쪽은 누구예요? 칼륨이에요. 맨날 그런 걸 외워야 돼. 그래야 내가 하는 얘기를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중요한 거 했습니다. 중요한 거.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